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은 Operational Amplifier, 줄여서 우리가 OPAmp라고 합니다. 이 OPAmp는요, 우리 직역하자면 이거는 연산입니다. 수학 연산에서 연산 증폭기예요. 증폭기인데 원래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증폭시키기 위해서 곱하기 1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회로인데, 이것이 트랜지스터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지금 반도체로 되어서 전 디지털 회로에 혹은 아날로그로 해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회로입니다. 디바이스입니다. 이 디바이스 역할은 앰플리파이어, 증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이나 전류 신호를 VI가 있으면 얘를 Vout을 만드는데 얘를 A배만큼 증폭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로고 또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OPAmp는요, 저항과 커패시터, 컨덴서라고 하죠. 그리고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OPAmp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인풋 핀 2개가 있고 여기에 출력 핀이 있어요. 인풋에서의 요 안에 있는 저항이 RI가 있으면 얘가 보완됩니다. 굉장히 큰 값이에요. 그 다음에 출력에 여기에 붙어 있는 출력 사이드에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이 RO는 굉장히 수십 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면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었죠. 회로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RL이 걸리고 RO가 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I, VS, 여기가 RI에다가 아니죠, RTH에다가 여기가 RI인데 이 RI가 무지하게 커서 여기가 비록 이렇게 하나의 디바이스이지만 이쪽 입력 측의 시그널이 출력 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간에 단절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필요한 출력에 필요한 출력은 따로 별도로 여기에 공급하고 됩니다. 공급이 VCC, VEE 해서 파워가 공급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발생하는 전압은 여기 전압의 A0배인데 이 A0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개인 특성 같습니다. 이 A0가 굉장히 크죠.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IC 서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슨 디바이스, 자동차든 비행기든 핸드폰이든 어디 간에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가장 이제 빌딩 블록으로 사용이 되는데 DA 컨버터라든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그다음 메모리 같은 데도 들어가게 되죠. 왜 이름이 OPAmp냐? 원래는 아날로그 컴퓨터를 만들 때 수학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발명되기 전에는 진공관으로서 OPAmp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47년에 생기고, 그 다음에 IC가 이제 직접 회로가 개발되면서 70년대부터 이제 칩의 형태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OPAmp는 회로 하나 모듈을 만드는데 빌딩 블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전압 스케일링, 증폭하거나 줄이거나, 그 다음에 전류를 전압으로 바꾸는 데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소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OPAmp를 연산을 생각할 것 없이, 물론 연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냥 아주 좋은, 진짜 좋은 전압 증폭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은 이 입력에 비례해서 결정이 된다. 이 증폭률을 얼마나 증폭시킬 것인가, K에 소스 전압 VS를 할 때 K는 우리가 저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OPAmp는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볼티지 디펜던트 볼티지 소스, 볼티지 컨트롤 볼티지 소스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K의 VX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 VX는 인풋 측에서 측정되어진 전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K 값은 우리가 저항들을 잘 배열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OPAmp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아주 적은 전압이나 높은 전압, 마이크로 파워나 하이스피드, 하이커런트, 굉장히 다양하게, 워낙에 출력 특성이 좋아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칩의 형태로 나오는데요. 딥 칩으로 나오는데, DIP는 듀얼 인라인 패키지에서 여러분 보통 칩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 데다가 발이 8개, 15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서킷 보드에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블레드 보드에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것들은 R, C, 그리고 트랜지스터.
실제로 그 모양을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보드에다가 트랜지스터들이죠. 이게 트랜지스터들이고 컨덴서, 커패시터고요. 이게 저항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몇 개 있는가 하면 보통 그 오프앰프는요, 인풋 핀 2개에다가 출력 핀 하나입니다. 그래서 3개가 안 좋죠. 하나, 둘, 나머지 들어가니까 얘는 아마 한 2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M324 여기에는 가운데 여기에 파워가 두 군데가 파워가 들어갑니다. VCC, VEE, 네거티브 쪽 파워, 이쪽은 포지티브 쪽 파워. 네거티브 쪽 파워는 제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프앰프 하나, 둘, 셋, 4개, 오프앰프 4개가 여기에 칩 안에 들어있고요. 이게 이 핀들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듀얼 인라인 패키지, 이렇게 해서 딥 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얘는 아마 2개가 그거 같네요. 그죠? 하나, 둘, 2개짜리. 얘는 LMC6492로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아마 하나짜리, 그 오피앰프 하나짜리인데 굉장히 작죠. 아주 작은 뭐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넥스 4240이라는 오피앰프입니다. 과거에는 이것들이 전공관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컸었죠. 지금은 이제 전공관 대신에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LM324에는 그 오피앰프가 4개가 들어있어요. 4개가 들어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가 VEE, 여기 네거티브 파워 들어가는 데고 VCC가 포지티브 파워 들어가는 데입니다. 보통 이 5V, 여기는 마이너스 5V 또는 0V. 보통 0V 쓰죠. 그 다음에 여기 2개의 인풋 핀과 하나의 출력 핀, 2개의 인풋 핀과 2개의 인풋 핀과 하나의 출력 핀, 그런 식으로 그래서 4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오피앰프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인풋 핀 하나는 그 포지티브로 들어가고 하나는 그 인버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전압이 3V 들어가면 마이너스 3V로 그리게 되는 거죠. 인버팅 핀이라고 할 수 있고 출력 핀, Vout이 출력 핀입니다. 그래서 얘는 증폭기인데 여기서 Vout은요, 그 논인버팅 핀에 들어온 전압 빼기 그 인버팅 핀에 들어온 전압을 빼서 거기다가 개인 A0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이 A0의 값은, 증폭 이 A0의 값은 굉장히 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최저만에서 한 100만까지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요것을 V인이라고 한다면 이 V인의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여기는 100만이고 그럼 여기는 적어도 출력이 뭐 보통 0V에서 5V DC에서 디지털에서 0V에서 5V 출력이 나오려면 얘가 만약에 10의 6승이다. 그럼 얘도 한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볼트 정도 돼야 이 정도 레벨의 전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인버팅 핀, 논 인버팅 핀을 쓰는데 뭐냐면 이때의 그 IN의 인버팅 핀의 전압을 올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Vout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버팅 핀이고 그 인 플러스 쪽에 들어가는 것을 올려주면은 Vout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논 인버팅 핀. 그래서 요거는 논 인버팅 핀, 인버팅 핀, 출력 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에도 in 1 플러스 in 1 마이너스 in 1 2 플러스 in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핀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아까 보다시피 여기에서 들어오는 전압들은 굉장히 약한 전압들이 들어옵니다. 뭐 물론 몇십 볼트, 몇백 볼트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출력에서 여기서 나가는 건 주로 이제 밀리볼트가 주로 시그널 뭐 센싱 시그널들이 들어오니까 주로 밀리볼트 수준의 전압에 걸리면 이쪽 출력 전압은 뭐 0V에서 뭐 12V 이 정도 레벨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저항을 걸어주면 저항에 걸리는 출력 핀에 예를 들어서 여기 빠졌네요. 출력 핀에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여기가 상당히 그 전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 전력을 어디서 보내는가 하면 이쪽에 붙어 있는 입력 측에서 파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VCC와 VEE라는 파워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측에 걸리는 전력들은 입력 측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되죠. 그래서 파워는 VCC와 VEE로 표시하는데 VEE는 여기 보다시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5V 걸고 여기에 마이너스 5V를 건다든지 아니면 0V 또 3.7V 여기는 0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출력이 Vout의 출력이 플러스부터 이게 여기를 Vin은 in 플러스 입력 핀, 논 인버팅 핀 빼기 전압 빼기 그 인버팅 전압 차이가 Vin이죠. Vin이 플러스이면 주로 이제 이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가다가 여기 출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가면 막혀요. VCC, 맥시멈.
가다가 계속해서 무한정 큰 전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제공해주는 전압, 여기 VE인데 VE 값보다 더 작으면 그 다음부터는 VE 값만 VE 값만 내줘요. 이렇게 동작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VIN이고 얘가 Vout이면 제로부터 VCC까지 제로가 VE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력 핀 두 개가 있고 또 사실은 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얼스시키는 그라운드 핀이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풋 핀 두 개에다가 출력 핀 하나, 파지티브 전력 공급 핀, 네거티브 전력 공급 핀, 그 다음에 얼스 핀, 접지 핀 이렇게 맥시멈 6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줘야 될 것은 실제로 앰플리파이 했을 때 많이 소요되는 파워는 별도의 전원에서 공급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OP앰프를 해석을 할 때에 수학 모델로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Dependent Voltage Source, 그렇죠? 전압 종속, 전압원으로 잘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거 넣으면 여기 인풋 핀 사이에 내부 저항 RI로 이렇게 걸리고요. 그 다음 여기 양단 간의 전압차 VIN에 대해서 A0의 게인이 곱해져서 그 다음에 출력 측에 저항 걸리고 이게 출력 핀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다가 신호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양쪽 주게 되면 그 값에 따라서 여기 걸리는 V인 값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OPF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것이 이런 거다라고 보면 돼요. 앞에 이건 우리 그전에 책에서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연결을 하면 수월할 거예요. 여기에 RL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실은 저항이 안에 내부 등가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에 VS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를 이렇게 을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연결되어 있으나 안 되어 있으나 뭐 같은 의미죠. 이런 게 OP앰프 회로다. 그래서 핀 커런트를 하면 여기서 핀 커런트가 뭐냐면요.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얘가 핀 커런트입니다. 얘는 굉장히 걸린 핀 전압 VS겠죠. 굉장히 리니어합니다. 상당히 프로포셔널하다. 전류와 전압 관계가 옴의 법칙을 잘 따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 RI와 RO의 법칙을 잘 따른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OP앰프는 이렇게 모델링이 된다. 그 다음에 선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로나 그것도 다르게 그리면 이 그림입니다. 안에 있는 이 회로의 그림, 이 회로의 그림 같은 거죠. 여기가 얼스고 여기가 논인버팅 전압, 그리고 여기는 인버팅 전압. 그렇죠? 인버팅, 논인버팅은 인버팅은 반전이라고 그러죠. 반전. 자, 이제 OP앰프의 등가 회로를 가지고 실제로 신호를 붙여서 어떻게 전폭되는지, 얼마나 전폭되는지를, 그리고 또 전폭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OP앰프가 이렇게 등가되어 준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센서 장치를 혹은 입력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내부 등가 저항이 RTH이고 전압은 VS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에 Vout을 잡기 위해서 로드 저항 RL을 붙였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Vin 값에다가 게인 A0가 곱해지고 그것에 이제 이 보아 저항에 걸려서 전압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전체 게인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 것은 VS, Vout, 출력 전압, 나누기 입력 전압. 이 출력 입력 전압의 B값이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로식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먼저 Vin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Vin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데 이 Vin은 VS를 볼티지 디비전 한 것인데 RTH 플러스 RI 분호 RI가 Vin입니다. 그리고 Vout은요, 여기는 Vout은 Out Vin을 볼티지 디비전 해준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RL 플러스 RO 분호 RL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Vin을 여기다 대입시켜 주게 되면 Vout은 Aout 이전 V인 전에 입력 볼티지 디비전 같은 거 쓰게 되면 RTH 여기다가 VS RTH 플러스 RI 분호 RI에 A out에다가 RL 플러스 R out 분호 RL 이렇게 되죠.
여기서 vs를 쪽으로 넘기면 바로 b값 vs가 됩니다. 이것이 게인인데 우리는 이 게인을 맥시마이즈 하는, 왜냐하면 좋은 OPM 만들기 위해 정폭률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맥시마이즈 시키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값은 RTH나 VS, RL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이 아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값은 여기 있는 이 RI와 Aout과 이 RO의 값입니다. 이게 OPM에 들어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얘를 최대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RI와 Rout과 A0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방법은, 자, 여기 분수는요, 여기 얘는 맥시멈 1입니다. RI, RTH 어떤 값을 쓰더라도 그 값은 1보다 작게 돼요. 두 번째, RN 나누기 RL 플러스 R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양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쓰든지 간에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RI를 무한대로 만들면 B값이 1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RO를 제로 비슷하게 만들면 이 B값이 1에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A0를, Aout을 크게 만들면 이 OPM의 게인값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게인값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RI를 무한대 비슷하게, 그 다음에 Rout을 굉장히 작게, 그리고 Aout을 막 무한대로 엄청 크게 만들어버리면 아주 좋은 OPM표가 설계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실제로 그 값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설계해서 보통 그 Aout은 2만 32만 5천 상당히 큰 값이고요. 게인이 보통 뭐 이렇게 2만 배에서 10만 배, 100만 배 되는 건 굉장히 큰 게인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저항 RI를 1메가옴에서 한 10기가옴까지, 이건 거의 불도체입니다. 거의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Rout은 뭐 아주 적은 저항, 거의 저항이 없다시피 한 수십옴, 그렇죠? 이 정도를 그리고 쓰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만약에 이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Vout은 이렇게 큰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거의 1이 돼가고, 그렇죠? 1에 수렴하고 얘는 거의 1 같은 것에다가 A0에다가 또 거의 1 같은 게 이렇게 되죠. 는 A0가 되고, 이 Vout은 A0 V인인데 얘는 A0 V, 이 그림, 요 그림을 보게 되면 in 플러스 마이너스 in 마이너스 인버팅 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 전압은 입력 논 인버팅 핀의 전압과 인버팅 핀의 전압차를 게인 A0로 곱해준 것이다. 이게 우리가 쓰는 OPM표를 조금 비록 등가 값이지만 이렇게 쓴 거고요. 얘를 만약에 우리가 아이디얼 이상적인 것으로 진짜 이상적인 OPM표 모델은 뭐냐 하면 그 게인이 아주 높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RI를 무한대로 하고 Rout을 제로로 보고 Aout을 무한대로 했더니 이게 아이디얼이에요. 그죠?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이게 이렇게 된 OPM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RI가 무한대예요. 확대를 해서 얘가 무한대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안 흐르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가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얘가 제로다. 안 흘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전류, 이 논 인버팅 핀 흘러나오는 전류 I 마이너스가 흘러나오지 않는다. 이 콜 제로가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RI가 무한대라는 말은 이 말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얼 OPM표에서 성질 1번은 양쪽 핀으로 흘러들어가거나 흘러나오는 전류는 없다 이거예요. 1번.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그 RO가 제로고 Aout이 무한대라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런데 실제로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출력이 Vout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가 유하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이나이트하다는 값은 실제로는 한 마이너스 5V에서 5V 사이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디얼리 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에다가 무엇을 곱해줘야 얘가 파이나이트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로로 수렴하는 값이라야 돼요.
그렇죠? 얘가 무한대인데 얘가 파이나이트 값이 되려면 얘도 거의 제로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니까 우리는 대략 이 V인이 제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가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제로다. 그 말은 두 핀 간의 전압차가 거의 제로다라는 이야기고, 두 핀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로 본다면. 종합하자면, 자, 각 핀으로 흘러 들어가고 흘러 나오는 전류는 없다. 두 핀 전압은 같다. 그래야 파이나이트 전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OPMP가 이상적이다, 아이디얼이다 라 하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I 플러스가 제로고 I 마이너스 제로고 이 두 점의 전압은 같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해석하는 것이 이 OPMP를 우리가 아이디얼 OPMP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냥 이런 값들을 가지고 큰 값과 제로 가까운 값 이런 값들을 가져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 값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하고 이렇게 그 아이디어란 값을 가졌을 때의 계산 결과의 차이를 비교를 해봅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실제 케이스가 나타나면 이렇게 아이디어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그 OPMP의 모형을 실제 회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서 좀 더 실제적인 모델과 이상적인 모델 사이의 장단점을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살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회로가 볼티지 팔로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유니티 게인 버퍼라는 거예요. 먼저 이 볼티지 팔로우는 입력 전압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출력으로 카피하는 건데 버퍼를 씁니다. 버퍼는 무슨 말인가? 완충한다는 이야기죠. 입력과 출력 사이에 버퍼 공간이 있어가지고 입력에 미치는 변화가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출력이 입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것이 버퍼예요. 그런데 이때의 볼티지는 그대로 값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개인이 1이다. 이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회로는 아이디얼 OPMP에다가 우리가 카피하려는 전압을 VS라는 전압을 이렇게 넣어요. 인버팅 핀에다가 논 인버팅 핀에다가 걸고 그 다음에 인버팅 핀에 얘를 출력 전압 Vout을 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핀에다 연결시켜줍니다. 출력을 입력 측에다가 되돌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 피드백이라고 해요. 결과를 보고 다시 그 입력 수정해서 그 결과를 다시 입력 넣어서 프로세싱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보통 피드백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피드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줘야 될 것은 OPMP에서 피드백은 항상 인버팅 핀으로 피드백을 시킵니다. 그 출력 전압을 잡아서 인버팅 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전압은 소스 전압은 논 인버팅 핀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회로는 앞에서 우리가 OPMP 회로가 이렇게 모델링이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출력을 Vout 전압을 잡아서 가져와서 이쪽에 입력 전압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나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회로는 여기에 VS를 거는 거죠. 여기에 VS를 거는 거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가 하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전류 흐름을 녹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런 루프를 돌겠죠. 그죠? 그것을 그리면 회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출력 전압을 잡아서 인버팅 핀으로 피드백 시키는. 그래서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죠? 이렇게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출력 값을 한번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KVA를 적용하면 되겠죠. KVA를 적용하면 여기 있습니다. 써놨는데 여기 다시 적을게요. VS 전압 상승은 그 다음부터 V인만큼 전압 강화. 이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해요. V인만큼 전압 강화 다음에 IRO만큼 플러스 IRO 그 다음 플러스 Aout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V인은 IRI입니다.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VS는 IRI 플러스 IRO 플러스 IA0RI 이렇게 되죠. ARI 이렇게 되죠. B는 IRI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Vout은요. Vout은 IRO 플러스 Aout B인데 Aout B 대신에 IRI니까 Aout R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게인 G는 VS Vout은 다 I를 다 빼버리면 얘는 VS 밑에 오니까 RI 플러스 Rout 플러스 Aout RI 그 다음에 RO 플러스 Aout RI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내부장 RI와 RO를 비교를 하는 모델에서 우리가 RI와 RO는 얘가 엄청나게 커요. RI가 RO보다 몇백만 배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 G는 대략 이 부분분들을 RI로 나눠줘 버리면 그러면 RO 나누기 RI는 거의 제로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RI로 나눠줘 버리면 얘는 1 플러스 Aout 분호 얘는 제로가 되고 Aout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Aout도 우리가 얘도 1보다 충분히 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이 돼요. 개인이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Vout은 VS예요. 그대로 입력 전압을 카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력 전압을 카피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볼티지 팔로워라고 이야기하는 볼티지 그대로.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볼티지 팔로워 전압 복제기 추종기 볼티지 팔로우를 하는데 그러면 아예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연결시키지. 굳이 이것처럼요. 바로 연결시키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OPM프를 써서 연결시키냐. 어차피 이렇게 하면. 자, 그랬을 때 문제는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VS를 하나만 나타내는 것이 VS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그 시스템 내부의 어떤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5장에 들어가서 하겠지만 탭은 등가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RTH라고 표시하는데 어떤 여기 걸리는 시스템 보면 항상 여기에 그 시스템에 VS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조그마한 그 시스템 등가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물리고 여기에다가 RL을 물렸을 때 이 Vout이 절대로 VS가 안 됩니다. Vout은 VS를 RS 플러스 RL로 RL이 돼가지고 이 RS가 예를 들어 수옴이라고 해도 이 RL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게 안 되고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A0가 충분히 크고 RI가 충분히 크고 하기 때문에 거의 유니티 게인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LM324의 RI 값과 Aout 값과 RO 값을 했을 때 금방 이렇게 그 볼티지 팔로우로 하게 되면 그때 게인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에러는 100만 분, 만분, 1, 10, 100, 1000, 만, 10만 분의 1, 얘는 10만 분의 2, 얘는 10만 분의 5, 얘는 100만 분의 8. 그 정도로 거의 뭐 이거는 1이라고 가능한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디렉트 연결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정도의 게인은 끄집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여기에 걸리는 부하 저항에 소용되는 이 전력을 누가 공급하느냐 하면 얘가 공급해요. 만약에 이 VS가 1 내지 2 밀리볼트이고 이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작은 전류라면 다시 말해서 이쪽에 파워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 미약한 파워로 거대한 부하를 돌려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 RL이 부하 저항의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입력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회로가 금방 동작을 멈추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RL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그 파워는 어디서 되는가 하면은 OP앰프의 VCC와 VEE가 이쪽 부하 저항에 걸리는 파워를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뭘 얻는가 하게 되면은 버퍼링 효과를 얻습니다. 완충 장치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인풋과 출력 측으로 회로를 분리를 시켜서 서로 고립을 시켜서 그 여기에 걸리는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력을 그 OP앰프에 걸리는 다른 전원이 담당해준다. 그래서 버퍼링이에요. 그래서 유니티 게인 버퍼링이 갖는 효과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얘가 갖는 효과는 첫째, 게인이 아주 이렇게 가깝게 나온다.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경우보다도 게인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을 분리시킨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 들어가는 이 VCC와 VE에서 담당해준다.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티지 팔로워 대신에 라는 이름 되지만 유니티 게인이라는 것이 그 출력값이 입력값이 똑같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입출력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유니티 게인 버퍼라고 합니다. 상당히 유용한 회로로 사용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앞에는 실제 검사시킨 등가 회로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봤는데, 이제는 이 OPMP가 아이디어하다고 보자. 그러면요, 우리가 OPMP는 복습을 하자면, 여기 인버팅 핀, 논 인버팅 핀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이 점의 전압과 이 점의 전압이 같다. V1이면 똑같이 V1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할게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없다. 이쪽으로 흘러나오거나 들어가는 전류가 없다. 그리고 이 점의 전압과 이 점의 전압이 같다. 여기가 VS다. 여기가 VS다. 똑같은 점, 여기도 VS다. 얘가 Vout이다. 그래서 VS는 Vout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게인 VS, Vout은 1이다. 여기는 정확하게 1이고, 앞에서 우리가 실제 모델 가지고, 실제를 근사한 모델 가지고 했을 때는 근사하다 이거고, 그 근사한 정도가 이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한 값을 사용하는 것보다 아이디얼 모델로, 아이디얼 OPMP로 가정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얻는 효과가 더 있다. 버퍼링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아래를 붙여서요, Vout이 그릴 거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VS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앞에서 말한 여기서 공급을 하는 거죠. 따로 여기서 VCC가 들어간다. 이것이 유니티 게인 버퍼의 아이디얼 OPMP를 적용시킨 결과입니다. 버퍼링의 효과를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연결하게 되면 일단 그 출력 전압이 VS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이 줄어든 값이 나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보합장에 걸리는 그 파워가 VS가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연결해 놓으면 게인이 정확하게 1이 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회로의 분리로 인해 가지고 출력 여기 흐르는 보합장은 그 OPMP에 공급되는 파워에 의해서 공급을 담당한다. 그래서 버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